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1일 저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페이스북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한테 최후 통첩을 했죠. 다음 주까지가 마지막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합당을 위한 만남을 제안한다면 언제든 버선발로 맞을 것이지만 시한은 다음 주로 못 받겠다. 국민의당과의 합당 협상을 오래 지속해왔고 길게 끌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제가 안 대표를 예우하는 것은 대선 주자 안철수의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이고, 국민의당이 시간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 시간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입당 이후 변화된 상황에 적응할 시간뿐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격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함으로써 자, 이제 안철수 당신의 영역은 훨씬 줄어들었다. 당신의 활동 공간은 줄어들었다. 하는 그런 자신감, 이런 소산이라고는 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뭐 정치에서 꼭 뭐 시한이라는 게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대표한테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야, 이제 뭐 제3지대는 없다. 이렇게 경고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자, 그러면 정말 제3지대는 없느냐?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전격적으로 국민의힘의 제1야당에 입당을 함으로써 제3지대가 사라진 것이냐, 이런 부분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 오늘 들은 얘기 중에서 제3지대, 이게 우리가 그냥 언론에서 쭉 그동안에 얘기를 해왔었는데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도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5월 달이죠. 그러면 한 두어 달 전입니다. 두어 달 전에 안철수, 윤석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이 세 사람이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만나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한테 자, 우리 제3지대에서 함께 하자,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그 제안을 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왜 그런 제안을 했을까? 아마도 여기에서 주체적으로는 안철수, 김동연일 것으로 보이는데, 안철수, 김동연 이 두 사람으로서는 자, 이 대선 전국을 헤쳐나가기가 좀 애매하고 힘도 붙인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높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끌어들여서 자기들의 몸값도 함께 높이고 제3지대의 우력을 크게 만들자, 파이를 키우자. 아마 이런 차원에서 이 두 사람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끌어들여서 제3지대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요. 그 배후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있나? 저는 잠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있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왜냐하면 김종인 전 위원장은 3월 달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한테 별의 순간이 왔다, 뭐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다가 4월 7일 보궐선거 직후에 만나려고 했었죠. 근데 그게 그냥 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동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디스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 나 뭐 그 사람 뭐 관심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디스한 시절이 있는데, 이 시점하고 5월달하고가 엇비슷하게 맞아떨어지고요. 그 전에 또 5월쯤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아마도 정당 선택에 관한 입장을 밝힐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죠. 그게 바로 이 모임을 염두에 뒀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주도적으로 제3지대를 만들려고 계획을 했던 것이 아닌가. 이건 뭐 이제 앞으로 팩트로 확인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랬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거기에서 뛰어나왔다.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윤 전 총장은 이제 이런 안철수, 김동연 이 두 사람이 그런 제안을 받고 거기에서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으니까 그 전당대회를 한번 보시지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실상 거부한 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에 6월 11일 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대표가 당선이 되니까 그러면 뭐 제1야당도 좀 변모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기대를 걸고 그때부터 이 제3지대 대열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탈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제 파악을 하고 또 분석을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결국 이제 제3지대를 뭔가 모색해보려는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 대표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만 지금
완전히 오리알 신세가 돼버린 거죠. 좀 머쓱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제3지대. 제3지대라고 그러면 현재 이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대선 주자가.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과연 우위력을 발휘할 수가 있을까? 대선에서. 왜냐면 제3지대라는 거는 제1야당, 집권당, 이 양쪽이 분점하고 있는 가운데 진영을 노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역대 제3지대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했던 사람이 1997년에 이인재 전 경기도지사입니다. 500만 표 가까이 득표를 했죠. 그 다음에 뭐 그 전에 박찬종 후보가 또 뭐 대략 얼마, 정주영 후보가 또 얼마. 근데 그 사람들은 대략 한 뭐 300만 표 안팎 정도 이렇게 그 지지를 받았었거든요. 500만 표라고 한다면 뭐 대략 한 그 20%는 넘는군요. 하여튼 500만 표라고 한다면 거의 뭐 한 30몇 % 안팎 정도 되는데, 자, 그러면 그 정도의 표가 있는 제3지대. 제3지대는 늘 있게 마련입니다. 있게 마련인데, 그거를 이번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나눠 가질 수 있을까? 지금 현재 한국갤럽 기준으로 얘기하면 이 두 사람의 지지율을 합쳐봤자 뭐 3, 4%, 5%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제3지대가 이번 대선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현재 이 두 사람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이 제3지대가 이번에는 대략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의 지지율이 너무 낮고요. 특히 그 중에서 이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뭐 1%도 안 나오니까 그렇다 치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상당한 정도로 이 중도 이미지가 선점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선점을 했죠. 그래서 중도층 그러면 안철수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자기 지분이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지금 국민의당하고 합당을 사실은 약속했었죠. 약속했는데 실무협상이 어긋났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이준석 대표가 1대1 대표 간 담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다면 굉장히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안철수 대표가 계속 뭔가는 하여튼 협상을 계속 할 수 있겠다라는 뉘앙스를 계속 풍기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근데 실무협상에서 국민의당 쪽에서 계속 국민의힘에다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뭐 무슨 당명을 바꾸라, 그 다음에 이제 그 국민 경선으로 하는데 뭐 여론조사 50%, 당심 50% 이거를 국민 여론조사로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하라, 뭐 그런 정도는 요구사항이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당명을 바꾸라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아마 우리 국민 중에 상당수가 국민의힘 여전히 이준석 대표 선출된 이후에 그래도 그나마 잘 나가고 있는데 이건 뭔 소리야?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철수 대표가 이 협상 국면에서 수세에 몰릴 수 있는 것이다. 이미 수세에 몰렸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다면 제3지대에서 안철수 대표가 얻을 수 있는 표라는 것은 대단히 한정적이고, 그 다음에 지금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적 열망, 특히 야권 지지자들의 열망,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계속 중간지대에 머물렀다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사실은 국민의당에 거의 합당하겠다고까지 얘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4월 7일 보궐선거 전에. 자, 이렇게 된다면 국민의당 쪽에 야권에는 확실하게 섰고 국민의힘에 들어가느냐 마느냐는 문제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라면 제3지대의 고유의 가치, 이 부분에 대한 안철수 대표의 어떤 희망, 기대 이런 것들이 저는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야권 지지자들이 워낙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강하기 때문에 만약에 제3지대로 안철수 대표가 계속 남아있을 경우 안철수 대표는 과거의 안철수보다 훨씬 더 낮은 지지율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본다면 제3지대가 사실상 소멸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거의 아마 언론의 분석이지만 앞으로 이변이 없는 한 거의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내년 대선은 결국 어게인 2012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는 거죠. 만약에 어게인 2012라고 하면 2012년도 박근혜 문재인 대결, 이걸 얘기하죠. 그때도 안철수 대표가 정치에 참여하면서 대선 출마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때도 야당이었죠, 문재인 후보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하고 뭐 단일화 협상 뭐 한다고 하다가 중간에 그냥 주저앉아 버렸거든요. 그리고 포기하고 문재인 후보 손들어주고 그냥 끝났죠. 그런데 그때와 비슷한 양상. 이번에도 안철수 대표는 아마 본인이 대선에 출마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은 것 같은데, 출마를 설령 하더라도 결국은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본인이 야권 주자임을 자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결국 국민의힘 주자, 그때 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예상컨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단일화 협상을 또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단일화 협상은 과거의 안철수처럼 힘이 있는 단일화 협상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단일화 협상이 되다가 결국은 본인이 포기하든가 아니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주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자기의 지지율이 안 나온다는 거죠. 자기가 어느 정도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어야 뭐 단일화 협상이니 뭐 이런 것들이 성립하는 것이지, 자기 지지율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턱수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된다면 자기가 발언권 자체가 없습니다. 제3지대에서 내가 그래도 한 10%는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안철수 대표의 힘이 생기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안철수 대표가 그때까지 5%를 넘지 못한다. 저는 지금 현재 안철수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영역, 자기 영역, 이거 5%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본인이 다 까먹어버린 것이죠. 신뢰를 잃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3지대, 내년 대선의 제3지대, 이거는 사실상 없어졌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결국 저러다가 뭐 출마 포기, 이럴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안철수 대표도 출마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결국 뭐 출마를 한다고 했다가 그냥 국민의힘에 흡수되거나 뭐 이런 사태로 끝날 공산이 현재로선 매우 크다라고 본다면 내년 대선은 제3지대는 없다. 이렇게 하고 2012년처럼 결국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의 치열한 맞대결 양상으로 될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자칫하면 국민의힘의 경선이 결승전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아니면 이재명인데 뭐 이재명 후보가 그 민주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게 본다면 결국 이재명과 윤석열 간의 대결이 될 텐데,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 잘 아시지만 여러 가지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 또 그 약점이라는 것이 대부분 확인된 겁니다. 아직 확인 안 된 거는 김부선 씨와의 관계에서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정도만 확인이 안 된 것이지, 과거 형수한테 뭐 욕설한 녹음 테이프 2개씩 있죠. 그 뭐 또 형한테 욕설한 녹음 테이프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 건데, 그런 것까지 다 나오고 그러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우에는 그 악재가 많이 노출이 돼 있고 이제 확산될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지사가 과연 경기도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는 거기까지는 뭐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대통령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이 대단히 많다. 거기다가 만약에 김부선 씨와의 관계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그러면 그거는 그 관계보다도 더 문제가 거짓말입니다. 그 수도 없는 거짓말. 오히려 김부선 씨를 몰아세웠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된다면 뭐 그것도 드러날 가능성이 있죠. 저는 뭐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지금 국민의힘 경선이 사실상 결승전이 될 가능성도 있다. 물론 그건 앞으로 두고 봐야 되지만, 이런 점에서 본다면 제3지대의 가능성, 내년 대선에서 이제 현저히 줄어들었다. 어찌 보면 제3지대는 5월 달에 윤석열, 안철수, 김동연 이 세 사람이 만났을 때 사실은 결판을 냈어야 되는 것인데, 그 결판을 내는데 또 실기를 한 거죠. 그럼으로써 결국 제3지대가 없이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말씀을. 그게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제3지대에서 이탈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